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예, 거래소 코스피가 3,700을 넘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러다가는 금방 4,000포인트도 갈 수 있겠어요.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코스닥이죠. 코스닥은 보합에 끝났거든요. 전체적으로 시장을 못 따라가고 있어요. 외국인은 코스피, 거래 기관들도 코스피 쪽으로만 매수하고 있고,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주로만 집중해서 매수하고 있습니다. 종합지수 올라가는 거는 좋죠. 그렇지만 종합지수가 계속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올라가면 어느 정도는 부러지거든요. 네, 삼성전자만 부러지면 다행인데 여타 종목들이 다 부러져요. 그래서 지금 지수만 올라가는 시장 별로 안 좋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는 것들이 상당히 좀 오래 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상당히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서 조금 위험하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삼성전자가 외국인 지분율이 그 52%인데요. 10% 상승할 때마다 약 30조 정도의 수익이 난다고 합니다. 하이닉스는 뭐 한 11조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외국인의 수입이 엄청나게 증가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엔비디아나 뭐 나타 반도체 기업에 비해서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적극적인 매수를 하는 거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 코스피가 계속해서 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수급에는 나중에 또 후유증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지금은 후유증을 걱정하실 단계는 아닌 것 같지만 너무 한쪽으로 쏠려서 올라갔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수급 잠깐 살펴볼 건데요. 외국인은 코스피 쪽으로 6,500억의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들도 매수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매도 프로그램도 매도를 하고 있고, 선물 시장이 장중에는 플러스 6천억까지 나왔어요. 6천억 이상 나왔었는데 끝날 때는 마이너스 1,600억. 이런 거죠. 오늘 외국인들 선물 동향을 보면 여기 빨간색이 외국인이거든요. 외국인이 살 때 여기서 약 7천억까지 샀네요. 7천억까지 순매수를 보이다가 장 막판에 이렇게 차익 실현에 나서는 이런 모습. 선물 시장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종합지수가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는 7천억 정도 더 사길래 이거 포지션 정리하고 이제 가나보다 했는데, 여지없이 장막판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선물 시장이 매도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기가 봐도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단기적으로.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베센트 장관이 10일 내에 합의가 예상된다라고 상당히 긍정적인 뉴스를 냈고요. 통화 스와프 진작에 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실제로 될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이 출국을 하면서 관세 협상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자동차 업종들이 오늘 오랜만에 그동안 소외됐던 현기차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던 2차 전지로 자금이 완전히 쏠리는 이런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2차 전지의 날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에코프로 머티, LNF 그쪽을 오랜만에 정말 안 움직였던 2차 전지 섹터들의 반등이 좀 크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뭐 정부에서는 연 300억 달러 정도를 10년간 이렇게 분산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될지는 또 가봐야 됩니다. 워낙 트럼프 타코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될지 베센트도 비슷해요. 된다 그랬다가 안 된다 그랬다가. 그래서 실제로 가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도 뚜껑을 열어봐야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4시 정도에 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통화 스와프 아직 진전적인 뭐 논의가 아직 없었다라고 또 속보가 나와가지고 뭐가 맞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방한 일정이 잡혔죠. 29일 도착해서 1박 2일로 30일까지 1박 2일로 머물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양 정상 간의 대화는 있을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기 위해서 뭔가 사전 조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월말에 어떤 얘기가 나올지, 좀 좋은 얘기가 나올지 이것도 좀 기대해 볼 수 있고, 30일이면은 또 FOMC 금리 인하가 될 수 있는 그런 날이죠. 월말도 시장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테오젠을 비롯한 바이오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기관들이 상당히 대량 매도가 나오면서 아예 바이오 섹터를 정리하는 모습이에요. 정리해서 다른 쪽으로 가는 이런 모습이 오늘 수급상으로 포착이 됐습니다. 알테오젠이 외국인은 또 오늘 매수를 했는데 별다른 프로그램 매매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되게 공격적인 매도, 교체 매매가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460억의 매도가 나왔고, ABL 바이오도 오늘 4.6% 빠졌지만 430억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은 매수하고 있어요. 또 리가캠은 뭐 8% 빠졌는데 외국인 좀 120억 팔고, 기관이 540억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대놓고 우리나라의 그 바이오 대장주들 ABL, 리가캠, 알테오젠을 매도해서 어디로 갔느냐? 그러면 현기차로 먼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LNF, 에코프로 PM, 포스코 퓨처엠, SDI, SK 이노베이션. 과거에 2차 전지 쪽으로 엄청나게 자금이 들어갔습니다. 새롭게 이제 포트를 좀 바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기존에 있던 것을 정리하고 이렇게 2차 전지로 들어갔다. 이게 지금 바닥권에서 새롭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고프로 비교 한번 볼까요? 정말 바닥에서 정말 오랜만에 양봉이 크게 나왔습니다. 그동안 이런 모습이 별로 안 나왔거든요. 121선도 위에 있고, 오랜만에 양봉이 나왔고, 수급적으로도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하는 상당히 수급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이런 모습이 나와서 앞으로 좀 뭐라 그럴까요? 그동안 많이 좀 고생하셨던 2차전지 보유분들이 조금 위안을 받는 그런 반등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관세 부분이 좀 해결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과 더불어서 2차전지까지 매수세가 확산됐습니다. 그동안 반도체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 좀 정리해서 새로운 포트를 담으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2차 전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완전히 수급이 없거든요.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가 텅텅 비어 있기 때문에 오늘 급하게 매수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이오 기업이 뭔가 악재가 있어서 빠졌다기보다는 미국의 바이오 기업들은 다 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바이오는 빠지는 거는 바로 이 바이오 섹터를 매도하고 2차 전지, 자동차, 또 일부 반도체 이런 쪽으로 수급이 분산됐기 때문에 바이오가 두들겨 맞았다. 오늘 요즘 짤 보니까 바이오로 그냥 두들겨 패는 그런 짤이 좀 있던데 그러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하지만 전통적으로 10월, 11월, 12월, 연말, 연초 요때는 바이오 섹터들이 강세를 보이는 그런 시즌입니다. 뭐 늦어도 11월 달, 12월 달 나쁘지 않아요. 항상 그래 왔습니다. 또 1월 달에 JP모건 컨퍼런스도 있고, 알테오젠은 뭐 거래소 이전이라든가 추가 기술 수출 여러 가지 재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매도하고 다른 섹터로 갔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조정, 최근 들어서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 키트루다 SC가 출시가 되고 나서 품목화가 되고 나서 또 소위 말하는 세론을 맞아서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계속해서 팔아가지고 떨어뜨리기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남았거든요. 2주 정도. 10월 달에 금리 인하도 29일, 30일이니까 2주 정도 남았는데 이때까지는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운봉이 나와서 내리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조정을 좀 보일 가능성은 있는데
상대적으로 좀 소외됐어요. 상대적으로 소외됐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렇게 다시 양봉이 나올 수 있는 자리까지는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증권가 애널들도 지금 바이오 섹터들에 대해서 계속 커버리지를 게시하고 있어요. 특히 알테오젠도 얼마 전에 교보증권에서 장문의 레포트가 나왔죠. 단지 이제 수급적으로 반도체, 이번에 오늘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이런 쪽으로 조금 몰렸기 때문에 약세가 나온 건데, 그거 이외에는 특별한 악재가 없습니다. 물론 수급이 깡패죠. 수급이 몰려야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알테오젠이 여기서 끝난다 라고 할 수도 없어요. 지금은 에너지를 좀 응집하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좀 지수만 올라가고 재미없어요. 코스닥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제 오늘 2차 전지 올라가는 걸로 봤을 때는 좀 수단매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져요. 바이오만 계속해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갔다가 또 내일은 화장품 갔다가 또 바이오 갔다가 이렇게 좀 짧은 수단매가 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낙수 효과라고 그러죠. 종합지수가 고점을 뚫고 나가면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이런 코스닥 시장, 이런 종목, 아니면 거래소에서 상당히 좀 못 올랐던 종목들까지 이렇게 낙수 효과로 떨어지면서 이렇게 혜택을 받는, 물이 흐르면서 혜택을 받는 이런 시기가 곧 도래한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가팔라요. 하이닉스도 가파르고 삼성전자도 가파르고, 누가 봐도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보세요. 대형주가 이렇게 급등한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급등을 했고 상당히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타임이 필요한 이런 시절은 됐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가는 섹터라든가 그런 쪽으로 자금이 몰리는 현상이 순환매라 그러죠.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한미간 스와프 했으면 좋겠는데 뭐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1년에 200억 불 정도 준다라고 하면 통화 스와프 굳이 안 해도 협상에 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뭔가 뭐 좋은 얘기가 있었으니까 뭐 협상을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뭐 어느 정도 좁혀졌다, 이견을 좁혔다라는 얘기는 좀 성과를 좀 내고 싶은 트럼프도 이렇게 좀 이해한 것이 아닌가라고 간접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또 그 시장이 오늘 호재로 작용했다가 또 내일은 악재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경계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장은 늘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쉬고, 또 이쪽이 쉬면 다른 쪽이 또 올라가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올라갑니다. 지금의 알테오젠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오 대장주로서 지금 지수를 못 따라가고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또 이렇게 양봉이 좀 크게 나오는 모습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지금은 거래소 이전을 해야 됩니다. 오늘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죠? 유가증권에 상장되어 있는 바이오주는 안 떨어졌어요.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이렇게 일부 제약주 이런 것도 안 떨어졌거든요. 바이오 기업인데 코스닥에 있으면 그냥 떨어졌어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프로그램으로 대량 매도하고 주식을 매도해서 떨어진 건데, 이게 만약에 거래소에 있었다 그러면 이렇게 큰 데미지를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절실하게 거래소를 이전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생겼기 때문에 12월 8일 임시주총, 11월 초에 소집공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약세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엄청난 유동성 장세가 나타날 거예요. 지금은 돈이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가지만, 유동성 장이 늘어나면은 다 갑니다. 다 올라가요. 이런 시장이 곧 나타날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